60대 이후의 자산관리와 투자 방법, 소득 하위 70%. 이 강의는 60대까지 준비해야 할 목표를 포함하고 있고, 이것은 40대에서 50대에 준비되어야 한다. 소득 하위 70%의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충분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 65세까지 40년을 준비할 수 있어서 40대에서 50대에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다. 60대 이후로는 미납분, 추후납부, 만 60세 이후에 이미 계속 가입을 할 수 있다.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외에 중요한 것은 개인연금과 ISA, 만 65세 이후에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 기초연금에 대해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2025년 12월 행복한 금융투자. 60대 이후의 자산관리와 투자 방법, 소득 하위 70%. 최소한 50대부터 만 60세까지 준비할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만 60세에 목표한 준비를 달성할 수 있다. 내가 준비 못해서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생애재정계획에 관해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산관리의 목표는 계획된 기간 동안 지출하는 부분의 총 효용을 높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살아가는 동안 확보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활동적인 기간에 좀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늙어갈수록 좀 더 안정적이고 편하게 살 것인가 등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만 60세까지의 준비, 생활자금 조달과 기초연금. 만 60세에 모두 은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은퇴를 하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만 60세부터 만 65세 이전까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금융자산의 인출로 생활을 한다.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은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2025년 월 228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이다. 소득 인정액 기준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때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이 고가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다. 금융자산, 공적연금, 개인연금이 모두 부족한 경우에는 생계비 조달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이 싼 지방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주택의 가격도 떨어지고 생활에 필요한 물가도 낮아진다. 여기서는 공제범위 근로소득 외에 모두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례로 자신이 기초연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자세한 것은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근로소득 월 112만원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는 기준이 되는 월 228만원이 자산의 4%를 연소득으로 적용할 때의 자산은 6억 8천만원이고 여기에 기본재산 공제액 1억 3,500만원에서 7,260만원과 금융자산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의 상한이다. 8억 3,500만원에서 7억 7,260만원이 넘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가로는 자산이 더 많은 경우도 해당할 가능성이 약간 있다. 그런데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실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금융자산의 보유 상환은 줄어들게 된다. 대략적으로 금융자산에서 이자 및 배당이 연간 3%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생애소득과 저축투자계획. 생애소득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 활동기간 중에 벌 수 있는 총소득을 말한다. 대략 생애 총소득이 12억 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넉넉한 노후를 위해서는 생애소득 15억 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국민연금으로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표는 1인 기준 월 34만 2,514원을 수령할 때의 명목 기초연금 가치이다. 85세까지 수령하면 약 8,220만 원이고 90세까지 수령하면 약 1억 274만 원이다. 이 강의에서는 주로 생애소득이 15억 원 이하, 다시 말하자면 평균 연봉 4천만 원 30년 근무한 경우보다 소득이 적은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아래 표에서 연한 노란색 바탕으로 표시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 표는 생애소득과 개인이 준비할 은퇴준비 자금, 주택 제외이다.
생애소득이 10억 원인 경우 20년간 은퇴준비는 1억 원에서 2억 원, 국민연금 납입금은 7,560만 원, 퇴직연금 원금은 7,500만 원 수준이다. 생애소득 15억 원인 경우 20년간 은퇴준비는 2억 원에서 3억 원이고 국민연금 납입금은 1억 2,587만 원, 퇴직연금 원금은 약 1억 원이다. 비고, 표의 예시에서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35년 임의계속가입 5년 포함이다. 생애소득이 10억 원에서 15억 원인 근로소득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는 대략 소득의 10%에서 15% 수준을 은퇴 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자신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소득의 25%에서 30%까지 준비해야 무난하다. 2. 최소한의 준비. 현재의 생활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노후를 위해 큰 준비는 할 수 없다. 비교적 적은 돈을 들여서 준비하는 방법은 별도의 퇴직금을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국민연금과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준비하면 된다. 최소한의 준비에서 노후의 주소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다. 최소한의 노후 준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만 65세 이후가 아니고 만 60세 초에 은퇴를 하는 경우에는 만 60세에서 만 65세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의 소득 대책이 문제가 된다. 소득 공백기가 5년인 경우에는 1년에 1,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이에 필요한 돈만 6천만 원이다. 주택은 다양하고 이미 이전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는 주택을 제외한 것이다.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월 51만 3,760원, 기초연금 월 34만 2,514원, 합계 월 85만 6,274원. 국민연금 월 51만 3,760원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월 납입금액과 기간. 이 표는 국민연금 납입금액과 노령연금 월 수령액의 표이다. 30년까지는 월 46,800원을 납입하고 총 1,965만 6천원을 납입하면 노령연금을 월 52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을 더 수령하려면 기간에 따라 납입금도 증가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특징이다. 비고, 최소 금액으로 노령연금을 월 52만 원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납입금은 월 46,800원을 30년간 납입하여 총 1,965만 6천원을 납입하면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 혜택은 다른 무엇보다 크므로 적게 넣고 많이 받는 좋은 선택은 40년간 월 6만 9,300원씩 납입하고 총 3,326만 4천원을 납입하고 월 77만 원을 수령하는 방안이다. A는 가성비를 중시한 최소한의 준비이고 B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가, 국민연금의 가치. 국민연금의 가치는 위의 표에 있는 30년간 월 46,800원을 납입하여 총 납입금이 1,965만 6천원인 경우이고 B는 40년간 월 6만 9,300원을 납입하여 총 납입금이 3,326만 4천원인 경우이다. 일시납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같은 경우는 수령 총계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주고 죽을 때까지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상품으로 준비할 때는 대략 85세에서 90세 정도의 수령 총계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간단하게 대략 요약하면 총 납입금 2천만 원에서 3,300만 원을 30년에서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 수령을 20년에서 25년간 1억 2,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에 대해. 기초연금 월 소득 인정액 상한 기준은 1인 기준 월 228만 원이고 부부 기준 364만 8천 원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 3,760원 이하거나 소득 인정액이 매우 적으면 전액을 받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8만 5,020원 초과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월 229만 원 미만이나 이에 가까우면 최대 수령의 50%인 월 17만 1,250원을 수령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는 부분 감액이 일어난다고 이해하면 된다. 은퇴 준비를 최소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할 것으로 본다. 주거에 관해서. 재산이 매우 부족한 사람은 자녀의 집에 무상거주하거나 동거를 하거나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산이 거의 잡히지 않는다. 독립해서 살 때에는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주택을 구하는 것과 이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월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 것을 비교하면 된다. 기초연금에서 거주지역별로 1억 3,5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공제하므로 적당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적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최소한의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생계비이므로 국민연금을 되도록 40년간 월 69,300원 이상 납입하고 납입 총계는 약 3,326만 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때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월 77만 원이다. 소득 공백기에 필요한 돈으로 약 6천만 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 돈은 되도록 다른 세액공제를 다 받고 나서 개인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연금으로 운용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 부분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거나 유동성이 필요한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정도는 ISA, 중개형으로 준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주거는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적절해 보인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제공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 위의 내용에 따라서는 정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준비의 경우 기초연금은 1인 기준 월 34만 2,514원은 거의 전액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만 60세 이후 최소 은퇴 준비의 간단한 예시, 최소한 씨의 사례.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대략 1억 원은 내가 준비하고 90세까지 사는 경우에는 국가지원으로 내 기여금을 포함 약 4억 원을 받는 계획이 가능하다. 월 약 111만 2,500원 수준, 25년 300개월 수령. 1. 경기도 주택시가 2억 원에서 3억 원. 2. 국민연금 40년간 월 6만 9,300원 총납입금 3,326만 원, 노령연금 수령월 77만 원. 3. 별도로 준비한 금액은 6,674만 원은? 대략의 우선순위는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펀드, ISA 중개형,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펀드 또는 증권사 위탁계좌이다. 이 중에서 600만 원 파킹 통장에 넣고 3천만 원은 유동성의 고려로 ISA 중개형을 부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4. 만 65세의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5천만 원을 활용한다. 3. 보통의 준비, 만 65세일 때의 기초연금 기준의 자산 상한. 보통 수준의 경우 주택의 시가는 5억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가정하자. 이때 전세금으로는 3억 원, 기준시가로는 3억 원이다. 기초연금의 재산소득환산액에서 전세 혹은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원에서 대도시 제1억 3,500만 원을 뺀 1억 6,500만 원의 소득인정액은 월 55만 원이다. 월 근로소득은 112만 원까지 전액공제된다. 그런데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세전 연 3% 수익률이라고 보면 역시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1억 원당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연간 400만 원이지만 이자 및 배당으로 다시 연간 300만 원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면 기초연금 월 소득상한 228만 원 빼기 주거자산 예시의 월 소득 인정액 55만 원을 하면 월 173만 원이고 연간 2,076만 원이다. 국민연금 수급이 없는 사람은 연간 2,076만 원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인정기준과 이자 및 배당을 감안해서 계산하면 약 2억 9,600만 원의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수급이 월 51만 3,760원인 경우는 연간 2,076만 원 빼기 월 51만 3,760원 곱하기 12개월은 1,459만 원이다. 이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약 2억 850만 원이다. 위에 에서 금융자산 제 2천만 원을 추가로 가질 수 있다. 비고 이 수준보다 금융자산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부정확한 계산이다. 자세한 것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 또는 주민센터의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납입금 총계가 5천만 원인 경우에 납입기간에 따른 수령액 차이. 10년간 총 5천만 원을 납입하면 25년간 1억 1,665만 원을 수령하고 20년간 총 5천만 원을 납입하면 1억 6,288만 원을 수령하고 30년간 총 5천만 원을 납입하면 2억 928만 원을 수령하고 40년간 총 5천만 원을 납입하면 2억 5,542만 원을 수령한다. 비고 실제로는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수령액이 인상된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은 동일한 납입금인 경우에 긴 기간에 납입하면 수령액이 크게 증가한다. 민간연금과 비교하면 동일한 5천만 원을 일시금을 납입한 경우에 기간별 수령액과 비교할 수 있다. 이 표는 민간연금 일시금 5천만 원을 넣은 경우의 월 수령액이다. 비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국민연금은 2.3%를 더 받기 때문에 민간연금 수익률 빼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 표에서 수익률 2%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인 경우에 총 수익률은 약 4%가 될 때의 계산이다. 대응하는 수령액의 대략을 이해하자면 국민연금 30년간 월 13만 9,500원을 납입한 경우에 90세까지의 월 수령액은 69만 7,590원인데 비해서 민간연금은 실질 수익률 2% 플러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 2%인 경우에 25년간 월 21만 6천원을 받을 수 있다. 3배 이상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연금은 유적연금이 없는 데 비해서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으로 다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국민연금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미 취업 등으로 결정된 부분을 바탕으로 나에 해당하는 선택을 하면 된다. 비고 납입금 대비 수령의 효율이 좋은 것은 기준소득월액 평균값 77만 원 월 보험료 7만 2천 원까지이다. 이보다가 보험료가 낮으면 길게 납입하는 효과가 줄어든다. 가입기간을 40년을 하기 힘들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기준소득월액 평균값 150만 원에 35년 이상은 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에 만 65세 이전 소득이 있을 때의 감액이나 국인연금 수령액이 많아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지나치게 고려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낮게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2. 연흥부 씨 사례 현재 만 60세. 만 30세 때 기초자산 1억 원, 현평가액. 만 30세에서 만 59세 30년간 소득은 총급여 연간 3천만 원 수준으로 평가. 퇴직금은 약 7,500만 원이나 퇴직소득세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국민연금은 직장에 있을 때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은 200만 원이고 평균 납입액은 월 18만 원씩 360개월을 납입하고 연체금 납입 추후 납부하였다. 만 60세에서 만 65세 전까지 60개월을 의무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월 18만 원씩 납입하였다. 이미 계속가입 납입 총액은 60개월 곱하기 18만 원은 1,080만 원이다. 이 경우에 예상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89만 2,490만 원이다. 집은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지만 은퇴 후에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 비교적 싼 곳으로 이주할 계획이고 서울 전세금 4억 원으로 매입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은 약 2억 7천만 원이 될 것으로 보았다. 만 50세부터 연금저축펀드에 매년 600만 원씩 납입하였다. 주택담보대출로 납입한 부분이 절반이다. 연금저축펀드는 만 50세에서 만 55세 전까지 계좌를 A로, 만 55세에서 만 60세 전까지 계좌 B로 납입하고 계좌 A는 만 55세에 10년간 연금 수령으로 전환하였다. 계좌 A의 연간 수령액은 약 400만 원 수익률 4%였다. 하지만 세액공제 효과를 더하면 실제 수익률은 6%에서 7%이다. ISA에 4천만 원을 55세까지 납입하였다. 기타 여유 현금은 1천만 원이다. 1. 연흥부 씨의 만 60세까지의 준비. 연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에 40세부터 20년간 월간 40만 원, 연간 480만 원으로 노후 준비를 연금저축펀드와 ISA로 준비한다.
연금저축펀드에 50세부터 매년 600만원씩 납입한다.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를 5년씩 2개 A, B로 분리하고 B계좌의 납입금의 절반은 A계좌의 연금 수령액으로 한다. 퇴직금은 직장에서 적립하고 국민연금도 만 60세 전까지는 직장에서 적립하고 만 60세에서 만 65세 전까지 60개월은 월 18만원을 퇴직금 재원으로 한 일반 계좌에서 인출해서 납입한다. 2. 연응부시의 만 60세 자산 현황. 국민연금 60세까지 월 18만원 30년간 납입 6,480만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5년 월 18만원 1,080만원.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 월 89만 2,490원. 연금저축펀드 A만 55세에서 만 65세 전까지 10년간 연간 400만원 수령. 연금저축펀드 B만 60세에서 만 70세 전까지 연간 400만원 수령. 퇴직금 7,500만원 퇴직소득세가 거의 없어서 일시금 수령. 대출금 A펀드 납입자금 1,500만원. ISA 6,126만원. 기타 현금 파킹 통장에 1천만원. 비고, 연응부시는 만 70세부터는 일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을 만 65세 전까지 월 89만 2,490원을 수령하기 위해서 월 18만원씩 60개월을 더 납입해야 한다. 추가 납입할 총 납입금은 1,080만원. 주거자산으로 시가 4억 원을 가지고 있다. 기초연금 평가는 시가표준액에서 중소도시 기본재산 공제를 하면 1억 8,500만원이다. 연금저축펀드 A는 납입원금은 600만원 곱하기 5년이고 연간 400만원씩 만 60세에서 만 64세까지 수령한다. 연금저축펀드 B는 납입원금은 600만원 곱하기 5년이고 만 60세부터 만 70세 전까지 연간 400만원을 수령한다. 퇴직연금은 일시금 수령해서 연금저축펀드 납입을 위해 빌린 돈을 갚고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 충당하고 나면 약 5천만원의 현금이 남는다. ISA 계좌는 만 60세 현재 6,162만원, 납입원금 4천만원이다. 증권사 위탁계좌는 3천만원 퇴직금 7,500만원에서 부채를 상환하고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소득공백기 생활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 기타 현금은 1천만원이다. 3. 만 60세부터의 만 65세 전까지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책. 연금저축펀드로부터는 A계좌에서 5년간 연간 400만원이 들어온다. B계좌에서는 만 70세 전까지 연간 400만원이 들어온다. 예상하는 생활 수준은 주택이 있으므로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이다. 부족한 부분 400만원 곱하기 5년인 2천만원은 퇴직금에서 충당한다. 남은 3천만원을 증권사 위탁계좌로 운용한다. 4. 만 65세부터의 생활비 조달. 1.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월 89만 2,490원. 2. 기초연금 수령. 월 34만 2,514원에서 최대 50% 감액된 17만 1,257원에 가깝게 수령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하다. 만 70세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과 개인연금 수령의 영향. 3. 연금저축펀드 B에서 연간 400만원씩 만 70세 전까지 수령되니까 약 월 33만원이지만 이는 명목이므로 60세 가치로는 월 25만원. 4. 그 외 금융자산으로. ISA 계좌 7,497만원 명목 납입원금 4천만원. 일반 계좌 3,563만원 명목 납입원금 3천만원. 5. 주거자산으로 경기도 59제미터 아파트 시세 4억 원, 기준가격 2억 7천만원. 6.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증권사 일반 계좌를 5천만원 한도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다. 5. 만 70세부터의 생활비 조달. 1.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월 89만 2,490원. 2. 기초연금의 수령. 월 34만 2,514원에서 최대 50% 감액된 17만 1,257원에 가깝게 수령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 금융자산에서의 부족분을 일반 계좌부터 인출한다. 원금 인출은 금융자산을 감소시키고 소득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ISA 계좌 9,121만원, 명목 납입원금 4천만원. 일반 계좌 5,026만원 명목 60세에 3천만원 비과세 종합저축 설정. 기타 현금 1천만원. 주거자산으로 경기도 59제곱미터 아파트 시세 4억원 기준가격 2억 7천만원. 70세부터는 남아있는 수명을 고려해서 위에 3번의 금융자산을 여명으로 나누어 균등하게 인출하되 5천만원은 의료비 등의 비상지출로 남겨둔다. 6. 월 50만원을 수령하기 위한 금융자산의 크기와 주거자산의 비율. 만 65세부터 만 90세 전까지 필요한 실질자금이 연간 600만원, 월 50만원, 마다 대략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월 100만원의 생활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면 대략 3억 원이 필요하다. 가정 물가상승률과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같은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활용하지 않으면 매우 큰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겠지만 남은 여생 동안의 공적연금의 예상 수령액의 총합과 마련한 총 자산을 100%라고 하자. 주거에 들어가는 자산은 30% 정도가 적절하며 주거가 40%가 넘으면 자산이 많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 3. 만 60세까지 준비된 자금에 따른 투자계획.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이미 정해진 경우가 많이 있다. 아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1억 원, 국민연금 약 3,400만원 납입, 월 8만 1천원 420개월. 나머지 금융자산 약 6,600만원,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 4% 이하면 일시금으로 수령.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펀드를 5년씩 2개로 나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연간 600만원씩 5년 A계좌 더하기 5년 B계좌에 납입한다. 그리고 만 55세의 A계좌는 10년간 분할연금을 수령한다. B계좌의 연금저축펀드 납입금의 상당 부분은 A계좌의 연금으로부터 조달한다.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는 개인연금 대신 ISA, 중개형에 우선적으로 납입한다. 2억 원, 국민연금에 약 5천만원 납입, 월 11만 9천원 420개월. 나머지 금융자산 약 1.5억 원. 퇴직연금은 매년 초에 1만원씩 인출하고 11회차부터 본격 인출하는 방향으로 한다.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을 5년씩 2개로 나누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연간 900만원씩 5년 더하기 5년을 납입한다.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한다. 앞에 5년 연금저축계좌 A, IRP B, 뒤에 연금저축계좌 C, IRP D. 그리고 만 55세의 A, B 계좌는 10년간 분할연금 수령한다. C, D 계좌의 연금저축펀드 납입금의 상당 부분은 A와 B 계좌의 연금으로부터 조달한다. 6천만원은 ISA, 중개형에 납입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증권사 위탁계좌와 은행 파킹통장에 배정한다.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는 개인연금 대신 ISA, 중개형에 우선적으로 납입한다. 3억 원, 국민연금에 약 1억 원 납입 월 23만 8천원 420개월. 나머지 금융자산 약 2억 원, ISA, 중개형은 1억 원을 되도록 조기에 납입하도록 한다.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을 4년씩 2개로 나누고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연간 900만원씩 5년 더하기 5년을 납입한다.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한다. 앞에 5년 연금저축계좌 A, IRP B, 뒤에 연금저축계좌 C, IRP D 개인연금의 연금 전환은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개인연금이 증권사 위탁계좌에 비해서 장단점이 있어서 본인의 수익률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4억 원, 국민연금에 약 1억 원 납입, 월 23만 8천원 420개월. 나머지 금융자산 약 3억 원. ISA, 중개형에
은 1억 원을 조기에 납입하도록 한다.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을 5년씩 3개로 나누고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연간 900만 원씩 5년 더하기 5년 더하기 5년을 납입한다. 개인연금의 연금 전환은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나머지 남는 금액은 증권사 위탁계좌와 은행 파킹 통장에 배정한다. 5억 원 국민연금에 약 1억 원 납입, 월 23만 8천 원 420개월, 나머지 금융자산 약 4억 원. ISA 중개형은 1억 원을 되도록 조기에 납입하도록 한다.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을 5년씩 3개로 나누어 연간 900만 원씩 5년 더하기 5년 더하기 5년을 납입한다. 개인연금의 연금 전환은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나머지 남는 금액은 증권사 위탁계좌와 은행 파킹 통장에 배정한다. 4. 국민연금, 퇴직 IRP, IRP, 연금저축펀드, ISA, 비과세 종합저축, 증권사 위탁계좌. 가. 금융상품의 활용. 1. 1억 원 은퇴준비금 이하는 국민연금을 최우선으로 가장 길게 납입한다. 2. 퇴직 IRP는 퇴직연금을 재원으로 한 IRP이다. 다른 연금과 별도의 계좌로 개설한다. 퇴직소득세는 10년 분할 인출하면 30%를 할인하고 10년 초과분은 40%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율이 높은 경우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으면 매년 초에 1만 원씩 인출하고 11회차부터 본격적으로 분할 인출한다.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퇴직소득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퇴직금부터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퇴직 IRP는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증가시키지 않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유용하다. 3. 유동성이 중요한 경우와 소득 공백기에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IRP는 인출 제한이나 대출이 연금저축펀드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만 55세가 되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10년 분할 인출하는 것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편리하다. 개인연금 수령액 연간 1,500만 원 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면 만 55세부터 길게 우선적으로 인출해야 한다. 4회 세액공제를 받은 IRP를 인출한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펀드를 인출하도록 한다. 5.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연금은 인출 시에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기별 소득상활에 따라 조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금이 넉넉하여 상황 변화에 따른 유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인출해서 소득 공백기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6. ISA 중개형은 만 70세 이상 또는 20년 이상 운용하여 계좌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인출한다. 7. ISA 중개형을 10년 이상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농어촌형 400만 원을 고려해서 약 3년에서 4년마다 해지하고 재개설할 때는 개인연금보다 먼저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만기는 100년으로 길게 설정한다. 8. 위의 7번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ISA 중개형을 해지하지 않고 최대한 길게 운용한다. 9. 금융자산이 아주 많아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ISA 금액을 개인연금으로 이전하면서 추가로 3천만 원 한도 내 3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16.5%에서 13.2%를 받을 수 있다. 10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이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설정할 수 있다. 은행의 정기예금에 설정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다. 그러나 운용을 좀 더 유연하게 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경우에는 증권사의 금융상품에 비과세 종합저축을 설정할 수 있다. 투자 수익률이 높을수록 납입의 우선순위는 대략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 다음 비과세 종합저축, 기초연금 수급자, 다음 ISA 중개형, 다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규모의 증권사 위탁계좌, 다음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개인연금, 다음 ISA 중개형 재가입으로 개인연금으로 자금이전, 다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의 운용, 증권사 위탁계좌, 증권사 위탁계좌의 해외투자, 개인 투자자용 국채, 적절한 때의 장기 채권, 소득이연 목적의 순서로 운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뒷순서로 갈수록 금융자산이 커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부담이 증가할 것을 고려한 순서이다. 하지만 개인의 자금 상황이나 필요 자금의 지출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금의 인출에서 고려할 사항. 안정적인 현금 흐름, 노후 현금 수입을 만들기 위한 방법. 1. 국민연금의 준비와 기초연금에 대한 고려. 소득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이 중요해진다. 이 은퇴 후에는 시간이 갈수록 지출이 클수록 금융자산은 감소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커진다. 3.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연간 1,500만 원 이하를 인출해야 5.5%에서 3.3%의 연금소득세에 적용을 받고 이를 고려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납입금액을 결정한다. 4. 퇴직소득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IRP의 별도의 계좌로 퇴직 IRP 계좌로 만들고 만 55세부터 매년 초에 1만 원씩 인출하고 10회 이상 인출한 후에 분할해서 인출한다. 5. 퇴직소득세율이 낮은 경우 또는 다른 자금의 인출 시에 페널티가 큰 경우에는 다른 자금보다 퇴직금 또는 퇴직 IRP를 우선해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6. ISA 중개형은 장기간 운용이 가능하고 투자 수익률이 높을수록 인생의 후반부 예를 들어 70세 이후의 자금으로 활용한다. 7. 증권사 위탁계좌나 은행의 예적금은 우선해서 인출할 수 있고 원금에 관해서는 그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연금을 증권사 위탁계좌보다 우선 인출할 수 있지만 금융자산이 큰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고려의 대상이다. 8.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연금도 소득이연이나 과세이연이 가능하고 원금에 관해서는 비과세된다. 각 금융상품에서 자금의 인출 예시. 소득 공백기 빠르면 만 55세에서 늦으면 만 65세 전까지는 세금 혜택이 없는 계좌에서 수령 또는 중도 해지 불이익이 적은 금융계좌에서 조달한다. 월 300만 원, 원금은 비과세. 1.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의 만 55세부터의 15년간 수령월 120만 원, 저율의 세금으로 분리과세.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령 만 65세 월 100만 원, 종합소득의 합산, 국민연금의 소득은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의 50%만 반영. 3. 퇴직 IRP를 늦게 수령해도 되는 경우 만 65세까지 10회 연간 1만 원 인출 후에 월 100만 원 인출, 분류과세. 4.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연금의 수령, 금융자산과 남아있는 수명, 다른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조정, 원금은 비과세. ISA 중개형을 장기간 연평균 7% 이상의 수익률로 운용한 경우 자금의 크기를 고려해서 되도록 만 70세 이상에서 원금 분할 인출 후에 해지. 재가입하고 비과세 통장과 유사하게 운용, 원금 인출은 비과세, 비과세 한도 적용, 9.9%의 분리과세. 증권사 위탁계좌, 배당은 연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맞게 자금을 운용하지만 금융자산 규모가 아주 큰 경우이거나 투자 수익률이 7%가 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형 펀드 및 ETF의 매매 차익과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되므로 이를 상황에 맞게 운용하고 인출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이나 ISA 중개형을 제외하고 증권사 위탁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경우에는 절세 금융상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배당은 배당락 후에 재매수하는 방법 등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의 계산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국민건강보험료의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에 관한 강의는 다음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클래스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혁